썸을 탈 때는 그렇게 잘해주고 불타오르던 남자가 왜 관계가 조금만 깊어지면 갑자기 식어버리고 뒷걸음질 치는 걸까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 지점에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역시 이 남자도 진심이 아니었구나. 남자는 다 똑같아라며 상대를 탓하거나 내가 뭘 잘못했지라며 스스로를 끝없이 복귀합니다. 그러면서 흔히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 내가 너무 비싼 걸 원해서 부담스러웠나? 내가 너무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서 질렸나? 하지만 여러분, 남자들이 이 여자와는 미래를 그릴 수 없겠다고 결심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 레드 플래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여자가 매주 주말마다 호텔 뷔페에 가고 유명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만 고집하고 신상 명품백 사진을 SNS에 자주 올리면 남자들이 그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피한다고 말입니다. 이건 정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즘 남자들은 능력 있는 여자를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화려하고 멋지게 즐길 줄 아는 여자를 보며 대단하다, 나도 저런 사람 만나고 싶다고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왜 어떤 여자의 럭셔리한 삶은 그 자체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되고 어떤 여자의 럭셔리한 삶은 남자에게 빨리 도망쳐야겠다는 경고음이 되는 걸까요? 오늘 그 본질적인 이유, 결론부터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은 돈을 잘 쓰는 여자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은 밑빠진 독 같은 여자를 피하는 겁니다. 이 밑빠진 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나는 혹시 그런 신호를 나도 모르게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아주 현실적이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남자가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자다 싶어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한다. 나는 여자의 비밀, 그 핵심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경제적인 독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자는 여자가 좋은 곳에 가고 비싼 음식을 먹고 멋진 취미를 즐기는 것 자체를 절대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된다면 어떻게든 함께 즐기고 싶어 하는 게 남자입니다. 남자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그 모든 활동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건강하지 못할 때입니다. 제 주변에 정말 멋지게 성공한 여성 대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멋진 스포츠카를 몰고 주말마다 비싼 취미 활동을 즐기며 1년에 몇 번씩은 꼭 해외 휴양지에 가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분의 SNS는 그런 멋진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남자도 그녀를 보면서 저 여자 만나면 내 등골 휘겠다거나 피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녀의 당당함과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누리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녀의 모든 활동에는 나는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당당하게 즐긴다는 건강한 자부심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독립성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SNS를 마치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다는 트로피 전시관처럼 사용합니다. 오빠가 사준, 누가 데려가 준 같은 수식어가 빠지지 않거나 설령 그런 말을 직접 쓰지 않더라도 그 사진과 글에서는 나는 이렇게 대접받는 여자야, 나는 이 정도는 누려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남자가 보는 것은 지금 당장의 그 비싼 레스토랑의 음식값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청구서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에게도
이런 것을 해달라는 금전적인 청구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의 대접을 받아야만 내 가치가 증명되는 사람이니 너는 앞으로 나를 만나는 내내 나의 이 기대치를 계속해서 충족시켜야만 해라는 무겁고 숨막히는 감정적인 청구서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이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구나. 이 사람의 공허함은 내가 어떤 물질로도 채울 수 없겠구나. 이 관계는 함께 만들어가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제공하고 증명해야만 유지되는 불공평한 관계구나. 이것이 바로 경제적인 밑 빠진 독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실제 소득 수준이나 재정 상태와는 전혀 맞지 않는 과도한 소비를 아무렇지 않게 이어갑니다.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애프터눈 티 세트를 먹는 것이 자신의 급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남자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 이 여자가 분수에 맞지 않는 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혹은 그 소비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그 순간부터 이 관계를 미래까지 가져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판단합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에게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아니, 사랑하는 사이이기에 더욱더 재정적인 가치관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미래를 위해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한 사람은 티끌은 티끌일 뿐이라며 오늘의 화려함을 즐기는 데만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면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을까요? 남자는 자신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든든한 동반자를 찾는 것이지 자신의 경제력을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도록 요구하는 스폰서 역할을 자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돈 문제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문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생기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이것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남자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관계 자체를 질식하게 만드는 것. 바로 감정에 밑빠진 독입니다. 이것은 남자를 정말 미치도록 지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듭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겪고 상처도 받고 때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펑펑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연인에게 기대고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건강한 기댐과 관계를 병들게 하는 떠넘김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정말 부당하게 오해를 사서 혼나고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건강한 관계라면 퇴근 후 연인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나 오늘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 잘못도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어. 그냥 내 얘기 좀 들어주고 나 좀 안아줄래? 그러면 남자는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그랬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네. 내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알겠다. 정말 고생 많았어라며 진심으로 공감하고 다독여줍니다. 이것으로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성분은 위로를 받았고 억울했던 감정이 해소되었습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감정에 밑빠진 독을 가진 분들은 여기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나만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야?
오빠는 지금 내 편 드는 거 맞아?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 당장 그 상사한테 뭐라고 말 좀 해봐. 나이만큼 화났는데 오빠는 왜 가만히 있어? 이것은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감정의 무게를, 그리고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독이고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입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 여자를 지켜주고 싶고 위로하고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그 끝을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를, 그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부정적인 감정의 분출을 매일, 매주, 매달 맞다 보면 아무리 사랑이 넘치던 남자라도 자기도 모르게 지치고 방어적이 됩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또 기분이 안 좋구나. 이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왜 이 사람의 기분은 항상 나 때문에 좋아지거나 나빠져야만 하는 걸까? 이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매일매일 풀어야 하는 정답 없는 숙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세상을 다 가진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가장 큰 무력감을 느끼고 도망치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그저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붓고 받아내야만 하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남자는 이 관계의 미래를 포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종종 나는 원래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야. 나는 멘탈이 약해라는 말로 자신의 이런 모습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가장 사랑하는 연인에게 떠넘기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헤쳐나가야 할 진짜 파도는 지금 겪는 사소한 스트레스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거칠 수 있습니다. 작은 파도 앞에서도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며 옆에 있는 상대방까지 붙잡고 물에 빠뜨리려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이라는 그 긴 항해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확신할까요? 남자는 자신의 옆자리에서 함께 꿋꿋하게 노를 저어줄 사람을 원하지 자신을 붙잡고 물에 매달려 함께 가라앉자고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앞서 말한 경제적인 독, 감정적인 독, 그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근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를 망치는 수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그리고 그와 엮인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유형입니다. 바로 존재감에 밑빠진 독입니다. 이 유형의 분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전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오로지 외부로부터 타인의 끊임없는 인정과 시선을 통해서만 확인하려 합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이 과도한 관심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자신을 사랑해주는 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SNS에 올린 사진의 좋아요가 몇 개가 달리는지, 댓글이 몇 개가 달리는지에 하루 종일 집착합니다. 어떤 모임에 나갔을 때 그 자리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로부터 오늘 정말 예쁘다, 매력 있다, 너 같은 여자, 처음이야라는 식의 칭찬을 들어야만 자신이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연인과 데이트를 하면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고 안 피우고의 표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밑도 끝도 없는 공허한 존재감을 채우기 위해 연인의 신뢰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행위입니다. 남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내 여자가 나 한 사람의 사랑과 인정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 순간 남자는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이 사람의 거대한 공허함을 채워주기 위해 동원된 수많은 도구 중 하나일 뿐이구나. 이것보다 더 깊은 심연도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은근히 통제하고 비난하는 방식을 쓰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연인에게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오빠는 정말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내가 이만큼 챙겨주고 신경 써주니까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하는 거야. 내가 오빠 만나주니까 다행인 줄 알아. 혹은 반대로 오빠가 그럼 그렇지. 내가 오빠 그럴 줄 알았어. 그거 하지 말랬지 내가라며. 상대방의 실수나 단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사랑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자신보다 낮은 곳에 둠으로써 너는 나 없이는 안 돼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아주 교묘한 가스라이팅입니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정한 존재감을 겨우겨우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 지점에서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다가는 내 돈, 내 감정, 내 자존감, 그리고 내 인생 전체가 다 빨아먹히고 껍데기만 남겠구나. 이런 공포를 느끼게 하는 여자와 자신의 미래를, 나아가 자신의 아이까지 함께하는 가정을 그릴 수 있는 남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남자들이 정말 결혼을 결심할 때 피하고 싶어하는 여자는 예쁘지 않은 여자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여자가 아닙니다. 애교가 없는 여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까지 통째로 집어삼킬지 모르는 경제적인 독, 감정적인 독, 그리고 존재감의 독을 가진 여자를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독들의 근원은 단 하나, 바로 결핍입니다.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내면의 깊은 결핍을 타인을 통해 가장 가까운 연인을 통해 억지로 채우려는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남자들로 하여금 이 여자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놓치면 내 인생이 후회하겠다 싶어서 안달나게 만드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바로 밑빠진 독의 정반대, 스스로 가득 찬 샘물 같은 여자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비싼 밥을 즐길 줄 알고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과 길거리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해할 줄 아는 여자.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연인에게 기댈지언정 결국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독이고 건강하게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여자. 세상 모든 사람의 인정이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이미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어서 그 존재만으로도 당당하게 빛나는 여자. 이런 가득 찬 샘물 같은 여자는 타인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와 건강한 사랑을 주변에 그리고 연인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남자는 그런 여자 곁에 있을 때 비로소 가슴 깊은 안정감을 느끼고 이 여자라면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도 되겠다는 평생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밑빠진 독이 되어 타인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가득 찬 샘물이 되어
사랑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타인을 채워주려 애쓰기 전에 나 자신부터 건강하게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지치지 않는 사랑, 건강한 관계의 유일한 시작입니다. 연애 코치랩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하고 주체적인 사랑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과는 정말 오래가기 힘들겠다고 느꼈던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혹은 반대로 이 사람이라면 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확신했던 긍정적인 신호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과 소중한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며 더 나은 사랑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